혁신이 사실 이 혁신이 권한이 또 어디 있는 거야. 국민의힘 윤리위에 권한이 없다면 민주당의 혁신위도 사실 권한이 이게 뭐 당원들이 몰아준 것도 아니고 당 대표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역할을 못하자 우리 설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음. 이 뭐 윤리위가 라디오 인터뷰 한 번 안 한다 했더니 갑자기 지난주에 계속 인터뷰를 하세요. 그러니까 들으셨나 봐요. 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을 들으셨나 봐요. 근데 아. 그 내용이 네. 약간 듣고 있으니까 이거 친명을 커밍아웃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일부 예. 위원이 서복경 의원이 혁신위원이 약간 그런 식의 네. 뉘앙스의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하고 혁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 내에서 뭐 유영찬 의원 또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너무 한기 짚는 거 아니냐. 예. 원래 혁신이란 것이 정말 뼈를 깎고 지금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은 어떤 현 체제에 대한 변화라든지 예. 어떤 고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한다고 하면 누가 혁신이라고 느끼겠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오셔 가지고 계속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서 얘기 저도 좀 주의 깊게 듣고 예. 있는데 좀 아직은 뭔가 전체적으로 당 내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다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어떤 혁신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호 혁신 의제를 내놨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그냥 총의를 모은 것으로 끝났거든요. 예. 인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근데 뭐 그게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체포 특권 총의를 모은 것도 정당한 뭐 영장 청구에 한해서 있는 경우에라면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하지만 좀 쪼끔 더 깔끔하게 그냥 앞에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언론에서는 이 앞에 걸 너무 주목하시는데 저는 뒷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의를 모았다라는 부분,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더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 위원장님은 음.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혈서를 써도 내가 못 믿겠다." 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정당한 청구에 한해서라고 해 예. 가지고 그럼 정당한 청구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판단하는 누가 겁니까? 판단합니까? 그랬더니까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음. 판단하겠다는 음. 거잖아요.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누가 판단한다는 건지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 이게 뭐가 폭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봉투에 대해서 영장 청구 나오면 그럼 그거는 할 거냐? 음. 그럼 또 그러면 사실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럼 이거는 받아들일 거냐 안 드릴 거냐?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또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예.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야당 탄압이고 어떻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냐? 불체포 특권 우리 이번에는 행사해야 된다. 친명에서 또 충성 경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또 군불 떼면서 막 엄청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과연 이게 불체포 특권이 확실하게 포기된 거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불체포 특권이 포기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우리 옛날에 물리학에서 보면 그 슈레딩어의 고양이 같은 거 있거든요. 열어봐야죠. 예,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근데 열면 열면은 이제 이 관찰자 때문에 뭐 아무튼 예. 이거 물리학 그거 아니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도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거를 청구를 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드리냐면은 민주당 의원 중에 그 더 나은 미래인가요? 그 뭐죠? 더 좋은 미래죠. 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31명 정도는 연명을 했잖아요. 그랬죠. 우리 포기하겠다. 예. 근데 그때 당에서 되게 냉소적이었어요. 음. 쟤네 뭐야? 왜 자기들끼리만 저런 거 해? 왜 튀어? 만약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정말 진정해서 우러나온 거면 응원하는 메시지 내지는 '아 우리 전부가 다 합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되게 냉소적이었다가 혁신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어쨌든 국민 눈높이는 뭐 좀 남겨는 두겠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쭉 이런 민주당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불체포 특권이 포기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아, 상황이에요. 이제 믿어주세요. 근데 이제는. 그런데 자 설 그런데 변호사님은 믿는데 자 저희가 잠깐 딴 길로 세워볼게요.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네. 그때 즈음에서 우리 설 변호사님은 이화영 변호를 멈추셨어요. 그렇죠. 사임계를 네, 내셨어요. 뭐 어떻게 된 이-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술의 번복이 있을 거라는 것은 뭐 저는 뭐 좀 제가 뭐 사건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조금 알고는 있었었는데 뭐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진술이 조금 일부 보도된 대로 일부입니까? 아니면 일부 조금 번복이 좀 됐고요. 어쨌든 지금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또 네. 쌍방울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조금 진술이 변복된 게 아니고 사실상 이재명 지금 대표를 확실하게 올가매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예. 이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진술만 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어떤 객관적으로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기존의 태도와는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있고요. 이 부분 사실관계를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확인하려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소환을 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법적으로야 뭐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참 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더불어 이게 결합이 되면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러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이고 저는 뭐 검찰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는 무조건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예. 것이고 이제 그 시기를 모르겠어요. 특정했다는 이유로 조금 저도 당에서 조금 예. 핀잔도 받고 혼나셨죠. 그랬습니다마는 네. 8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이제 뭐 검찰이 이렇게 하려는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언제 청구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 동의안에 이은 정말 마지막 이제 사법 리스크로서 남은 어떤 마지막 그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설 변호사님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랑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그 말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요. 네. 아니, 아까는 막 간결하게 막 딱딱 치시더니. 그런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지금 신나셨어요. 아이고, 그렇진 네. 않고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설 변호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 그런 거예요. 사임하는 것 자체 굉장히 훌륭한 거다. 아. 그러니까 잘하셨다. 네, 네. 잘하셨다. 왜냐하면은 변호사가요. 이쪽 저쪽의 이해관계를 잡으려고 하면 탈이 나요. 사실은 이화영의 변호인이면 이화영의 이익을 해야 되는데 예. 설 변호사님 사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본인이 변호를 하는 대상자의 이익과 몸담은 조직의 이익이 분리되는데 그걸 억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탈이 생깁니다. 아. 그런 면에서 저는 사임한 거, 이 이해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임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거다. 예. 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좋은 평가를 일단 먼저 근데 드리고 싶고. 시청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시청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검찰이 이제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회기 중에 낼 것 같아요. 아, 회기 중이에요?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슈레딩어의 고양이처럼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는 뭡니까? 이재명 내보는 대표에 거? 대해서 체포 동의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회기가 아닐 때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민주당이 정말로 포기한 거야? 라는 거를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궁금해할 것 같고요. 무슨 검찰이 정치 조직입니까? 그걸 궁금해하게. 뭐 저는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예. 검찰이 정치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튼 제가 검찰이라면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부채포 특권이 다 포기된 거냐, 회기 중에 내도 되는 거냐라는 예. 거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은 국면으로 그렇죠. 예. 갈 것 같다. 그러면 한바탕 또 결국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의 손에 어찌 보면 민주당의 운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장의 정치적인 생명이 달리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조금 제쳐놓고 보더라도 8월 15일 전에 저는 이 이화영 부지 사건으로 영장 청구가 준비가 되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재명 일정상. 대표를 일단 불러야 돼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뭐 네, 소환을 한번 하든. 소환을 해서 이제 본인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당 대표가 바로 뭐 오늘 부른다고 해서 내일 나오겠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저런 거 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좀 돌다리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준비하려면 저는 8월 15일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조금 민주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설 변호사님이 힘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또 민주당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더욱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현재 뭐 이재명 지도부와의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혁신회의, 네. 전국 혁신회의에서 안을 냈는데 음. 기존에는 30% 물갈이였거든요, 네. 현역. 네. 네. 근데 엊그제 기자회견에서는 현역 50%를 물갈이하자 이런 매우 강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 뭉친 것인데 이제 기존은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50%를 물갈이 하든 30%를 물갈이 하든 뭐 지금 어찌 보면 거기 대부분 원외 인사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이 대부분 총선 출마 예정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현역 의원들하고 자기들이 이 똑같은 룰에서 싸우기에는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혁신의 그런 안건들을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있는 혁신이 민주당에 있는 혁신이라든지 우리 뭐 외곽 조직인 뭐 혁신회의가 어떤 일부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정말 당을 분란으로 일으키고 당을 축소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란 것은 모든 어떤 계파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모든 출마 예정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룰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걷어내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정말 옛날 민주당이 쪼그라들고 제2의 국민에 대한 사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배제되는 현역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아예 가면 민주당에 있어 그냥 뭐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나와서 또 출마를 무소속으로 해버리면 경합 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게 내줘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뭐 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외곽적인 더민주 혁신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현역에 대한 배제를 지금 맞아요.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절반을 쳐낸다는 거는 그러면 역사가 없죠. 이래버리면 오히려 그 혁신회의가 오해를 받아서 소멸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세력을 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 하시지 마시고 똑같은 룰, 똑같은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설 변호사님 말씀에서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혁신위가 있고 또 뭐 혁신회의가 아, 있고 이게 맞아요. 뭐냐 예, 하실 수 예. 있을 건데 예. 일단 정리를 하면은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어쨌든 당의 공식 기구 이 김은경 혁신이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혁신회의는 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실은 그냥 임의단체인 예. 거죠. 근데 문제는 공식 기구인 혁신위 자체가 약간 이재명 친위대처럼 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도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라디오 이런 데서 보면 혁신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자꾸 개파의 이익을 우선해서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라. 예. 뭐 분열도 혁신 대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지도부 체제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예. 거. 근데 지금 지도부가 뭡니까? 이재명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약간 이재명 지키기식의 혁신위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지금 혁신회의도 약간 친명이에요. 예. 약간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대놓고 대놓고 친명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말 잘 안 듣고 이러니까 고집 세고 이러니까 뭐 이낙연이랑 친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 50% 잘라내야 돼. 근데 문제는 혁신위원회 공식 기구에서도 이제 공천 룰 얘기를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비명계 소위 말해서 낙계라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계 의원들은 양쪽에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굉장히 센 얘기들이 공식 기구인 혁신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예. 걱정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지금 보시면 혁신위가 분열도 혁신 대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혁신위원회가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비록 원외에서 하는 단체지만 이 혁신회의 이런 단체들도 지금 이렇게 센 주장들을 과연 늘어놓을 땐가 저는 지금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영향이 있었을까요? 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또 연기됐습니다. 또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연기는 이제 수재 예. 때문에 예. 비 때문에 좀 그랬던 것이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첫 번째 예정된 11일 날에는 비가 뭐 많이 와서. 극한호우라 해가지고 주의 뭐 재난 문자도 계속 내리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막걸리 해동하는 것도 예.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19일 날은 수재 피해가 난 상황에서 예. 두 분이서 만나서 뭐 또 웃고 그러는 것도 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잘하셨다고 저는 연기 잘했다고 하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날짜 정하지 마시고 그냥 비공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비공개로 만나셔서 만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장문 서면으로 내시든지 해서 그냥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원래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 예. 지금 국회에 가서 그냥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네. 날짜 정하지 않으시고 만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사법적인 일이 갑자기 국면으로 그 가면서 오히려 더 만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화영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만나면 또 다른 오해가 정치적 해석이 나와버리거든요. 예.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또 이낙연 대표가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런 불필요한 해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만나기는 요원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약속을 잡아도 2번 취소하고 3번째 약속 잡기는 좀 겸연쩍고 막 겸연쩍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공개로 만나는 거는 양쪽 다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손을 잡는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을 거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뭐 어찌 됐든 당 대표급의 뭐 주자로서 플랜 B 느낌을 내는 건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이화영 부지 사건은 약간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나 아니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만나면 그러면 지분 요구를 할 거냐. 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만나서 그냥 밥만 먹고 악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밀하게 어떤 그런 사실상의 어떤 개파 인정 내지는 지분 요구를 할 거냐가 관심사일 것인데 이거에 있어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낙연 대표는 점잖게만 얘기해도 돼요.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거나 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룰을 만들어서 뭐 몇십 프로 무조건 물갈이 이런 것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정한 경선 관리만 해 주십시오. 라고만 해도 돼요.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사람 넣으려면 인위적인 물갈이하고 원외 인사들에게 좀 유리한 룰들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뭔가 파열음이 날 만한. 네.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은 사실은 지분 요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이 항상 해오던 대로 시스템 공천의 룰만 지켜달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명분도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승하지 않았냐. 지난번 총선에. 예. 그래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라면 공개로 만나고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얘기들을 카메라 앞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의 룰을 흔들지 말아 주실 거를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렸다.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뭐 고개를 끄덕이셨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사실은 친명계 원외 그 인사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이슈는 생각보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꽤나 유리한 음. 이슈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아, 이재명 예, 대표 두 분 다. 입장에서도 예. 예.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양쪽 다 부담들이 있어요. 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두 대표가 만나기도 좀 뭐랄까요?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도 과거에 만난다고 했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못 만났고 이낙연 전 대표와도 그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